경우의 수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 조건이 3개 주어져 있고 그 세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우리가 보통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 합의 법칙을 쓰거나 혹은 곱의 법칙을 쓰는 경우죠.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구분해서 써야만 그 경우의 수 문제를 오류가 없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문제를 외워서 풀기 때문에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죠.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문제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 수용도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의 문제는 그 수용도로 풀면 다 풀립니다.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혹은 이제 포함 배제라고 하는 포제의 원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법칙들을 써서 가능하면 시간도 짧게 그리고 어리 없게 푸는 게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합의 법칙은 어떻게 사용하고 곱의 법칙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풀도록 해볼게요. 일단 세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자릿수를 표현하고 시작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준 설정하는 겁니다. 기준 설정. 그럼 이 문제는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를테면 100의 자리 숫자를 1이 온다, 2가 온다, 8이 온다 이렇게 놓고 그 각각의 경우에 나머지 개수를 구하는 문제, 그게 바로 기준 설정의 문제인데 이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문제를 잘 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. 이 문제를 예로 들면 100의 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10의 자리를 잡을 거냐 1의 자리를 잡을 거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방금 그 100의 자리를 봤듯이 100의 자리는 1부터 8까지 올 수 있겠죠. 10의 자리는요 0부터 9까지 다 올 수 있습니다. 모든 숫자가. 1의 자리는요 여기 보면 1의 자리는 홀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의 자리는 1, 3, 5, 7, 9 이렇게 5가지 올 수 있겠죠. 그러면 어떤 그 자릿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간편하죠? 1의 자리죠. 그래서 이 문제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기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? 각각의 이 기준별로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라고 할 수 있겠죠. 케이스별로 실제로 개수를 구해보는 거예요. 이때는 1의 자리가 1인 경우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고 나머지 이제 3, 5, 7, 9도 구해서 그걸 비교해서 합의 법칙을 쓸 건지 곱의 법칙을 쓸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1의 자리가 1이 왔을 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세볼게요. 이제 1의 자리가 1이 왔어요. 이렇게. 그러면 100의 자리는 어떤 숫자가 올 수 있냐? 1은 이미 왔기 때문에 1은 안 되죠. 2부터 7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8이 올 수 있습니다. 왜 8은 따로 생각하느냐? 8이 오면 8은 85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라고 구분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2부터 7까지 왔을 때는 총 6가지가 올 수 있을 거고요. 만약에 2가 왔다고 해보면 1의 자리는 1이 왔고 그러면 100의 10의 자리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죠? 총 10개의 숫자 중에 1과 2,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8개. 왜냐하면 각 자리 숫자는 모두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8가지가 올 수 있겠죠. 100의 자리가 3이 와도 어때요? 똑같이 두 개를 썼기 때문에 8가지 나머지 숫자 중복 빼고 올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같은 경우가 7까지 반복되죠. 이렇게 여기도 8가지. 그러면 지금 1의 자리가 1이 온다고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소분류를 하는 거죠. 100의 자리가 2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7이 왔을 때 근데 이 경우는 다 8가지로 동일해요. 그럼 그 경우는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. 2가 왔을 때 8가지 3이 왔을 때 8가지 그래서 총 이게 8가지가 6번이 반복된다. 그래서 이게 48가지 되는 경우죠.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을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100의 자리가 2나 7이 아닌 8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10의 자리 1, 1의 자리는 1이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요 0이 올 수 있겠죠? 1은 이미 왔기 때문에 1의 자리 썼기 때문에 안 되고요. 2는요 가능하죠? 3도 가능하죠? 4 가능합니다. 5는 어때요? 851이 되면 850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죠. 그럼 이때는 하나, 둘, 셋, 넷
그래서 이때는 총 4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1의 자리가 1인 경우는 100의 자리가 2부터 7까지인 경우와 8인 경우를 나눠서 각각 구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시 합의 법칙을 써서 덧셈으로 구하는 경우죠. 그래서 48 더하기 4 해서 52가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 1의 자리 1인 경우는 52가지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제 1의 자리가 1이 아니라 3인 경우도 한번 구해볼게요. 1의 자리가 3인 경우 똑같습니다. 방법은 이렇게 세 자릿수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 3이 왔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가 1부터 7까지 올 수 있는데 그 경우에 3은 안 되죠. 이미 3을 썼기 때문에. 그래서 이때는 총 6가지가 올 수 있고요. 100의 자리는.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각각의 6가지마다 이 두 개를 뺀 100의 자리 숫자 1개와 1의 자리 숫자 1개를 뺀 8가지가 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는 48가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8이 온다. 그러면 여기는 숫자 어떻게 올 수 있냐. 3과 8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인데 850을 넘어가면 안 돼요. 그러면 0, 1, 2, 3은 안 되죠. 4까지. 그래서 총 4가지. 두 개를 역시 덧셈을 이용해서 48 더하기 4 해서 52가 되는 경우예요. 그러면 1의 자리가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8 더하기 4 해서 52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5인 경우도 1의 자리가 5인 경우도 우리가 구해가지고 똑같다면 52를 계속 곱해서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구한 다음에 그거를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1의 자리가 5인 경우도 한번 구해볼게요.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1의 자리가 5인 경우입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가 2부터 7이 오면 1부터 7이죠. 1부터 7 중에 5는 안 되니까 총 6가지가 올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그 경우에 이 가운데 자리는 똑같이 두 개를 뺀 8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48가지가 됩니다. 근데 여기가 달라지는데 8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. 그러면 지금 100의 자리는 8, 1의 자리는 5인 경우죠. 그때 10의 자리 올 수 있는 경우는 볼게요. 0 가능하죠. 1 되죠. 2 되죠. 3 되죠. 4까지 가능합니다. 5는 안 되죠. 855는 850을 넘어가기 때문에. 그럼 총 몇 가지가 오죠? 이때는 5가지가 옵니다. 아까는 4가지가 왔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5가지가 될까요? 그 차이가 뭐냐? 아까는 1이나 3이 쓰였으면 그 1과 3은 이 10의 자리에 쓸 수가 없었어요. 근데 5가 되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. 왜? 어차피 10의 자리는 5는 쓸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5보다 작은 0부터 4까지는 전부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아까는 1이나 3이 오면 그 1과 3은 이미 한 번 쓰였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니까 한 가지가 줄어들어서 4가지가 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때는 53가지가 되겠죠. 그러면 1의 자리가 5인 경우 이때는 6 곱하기 8에다가 5를 더해서 53가지가 될 겁니다. 그러면 1의 자리가 7인 경우는 어떨까요? 역시 100의 자리는 1부터 7까지 중에 7은 안됩니다. 이미 한번 쓰였기 때문에. 그래서 이때는 6 곱하기 8 해서 48가지가 되겠죠. 근데 여기가 만약에 8이 되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0, 1, 2, 3, 4까지 역시 5가지가 돼서 동일하게 1의 자리가 7인 경우도 6 곱하기
곱하기 8 더하기 5가 돼서 53가지가 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구인 경우를 해볼게요. 이때는 또 달라집니다. 이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. 역시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를 먼저 볼게요. 1부터 7 중에 빠지는 수가 있을까요? 아까는 1, 3, 5, 7이 오면 그 경우가 여기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를 뺐지만 이때는 9가 왔기 때문에 1부터 7이 전부 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이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7가지가 되겠고 그 각가지 7가지에 대해서 10의 자리가 8가지 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56가지가 되는 겁니다. 아까랑은 달라지죠. 아까는 6 곱하기 8이었는데 이번에 7개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56이죠. 8이 오면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9이기 때문에 0, 1, 2, 3, 4 5가지가 올 수 있어요. 이때는 그래서 61가지가 되는 경우입니다. 그러면 1의 자리가 9인 경우는 첫 번째 자리가 7개가 올 수 있는 거예요. 아까보다는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났죠. 이때는 53이 아니라 61가지가 올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5가지 경우를 개별적으로 다 구해가지고 전체를 다 구한 다음에 얘를 더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약간 복잡합니다. 원래는 같은 경우가 반복되면 고배 법칙을 써서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케이스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각각을 개별적으로 구해서 더해주는 수밖에 없어요. 결국 합의 법칙을 쓰는 문제겠죠.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구할 때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써서 구하는 경우고요.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문제를 오류 없게 에러가 나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구하면 이 53은 5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52가 하나, 둘, 셋, 4개. 그래서 52 더하기 곱하기 4 그리고 1, 하나, 둘, 61. 그럼 63이 되겠죠. 그러면 208 더하기 63에서 최종 답은 271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합니다.